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50만 주 쓸어 담은 이 기업 6월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잠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특히 4월 달이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줬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최근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갔는데 이 섹터만 하나 아직 덜 간 업종이 있어요. 이슈만 딱 도래하면 우리가 7월달, 8월달부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6월달부터 잘 모아가면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7월달, 8월달 대세 상승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해당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종목과 업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무료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추가적인 선물도 많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매번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2025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 나오죠.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 등 시장 유망 종목들을 싹 다 모아서 내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자료집은 직전에 드렸던 자료집들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해당 자료집은 AI 반도체 자료집이죠.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 해당 AI 반도체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까지 확인하시면 시장의 유망 종목들을 싹 다 알아갈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오늘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께 오늘의 종목은 바로 저는 현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 보잉, 나사, 그리고 오리진,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우주선을 만들 때 들어간 합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 주변에 있는 합금들은 굉장히 열에 강력해 하겠죠. 이런 특수 합금들이거든요. 이런 특수 합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캔과 USA는 국내 유일 1티어 협력사로 캘리포니아 생산 시설을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이제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이 있어요. 상반기 수주만 해도 3천억에서 4천억 규모로 매출 대비 8배 수준으로 수잔고가 예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증설까지 해가지고 납품하는 겁니다. 항공기 부품부터 우주 발사체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항공우주 하나 등과도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내 기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애초에 이제 한국인 이민자 출신의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만드셔서 쭉 성장해온 기업이에요. 근데 2025년도 3분기 내 완공을 최근에 증설하는 공장이 완공 목표입니다. 1분기에도 하나 완성이 됐고 3분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생산력을 극대화해서 매출하고 지금 성장력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증설 목표가 다 완공이 되면은 이제 단기간에 적자가 났었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매출이 잘 안 팔려가지고 지금의 적자가 났다기보다는 증설하느냐고 공장 짓느냐고 돈 쓰느냐고 지금 이제 일부 적자가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메꿔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냐? 사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대단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글로벌 기업한테 다 부품을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막 독보적인 기술로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품들을 품질 좋게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기업이지 독보적인 기술력 이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눌림목이 시장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주항공 시장이 성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많이 주목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원래는 이 우주항공 섹터는요.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그냥 독점했습니다. 뭐 여태까지 여러 스페이스X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제작해서 전달해 드렸었는데 실제 얘네가 먹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술력 그냥 독보적입니다. 얘네 발사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들이. 얘네는 이제 발사체 자체를 이제 재활용한다를 설명드렸잖아요. 1단, 2단으로 나눠서 1단 발사체가 이게 1단이고 이게 2단 발사체입니다. 2단 발사체는 인공위성이 담겨 있겠죠. 인공위성이 담겨 있는 발사체는 쭉 발사되고 나서 쭉 우주로 날아가고 나서 2단 발사체에서 인공위성 나오고 2단 발사체는 버려지고요. 근데 1단 발사체 연료를 처음 가장 큰 화력을 보여야 되는 1단 발사체는 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상으로 돌아와서 안착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연료 공급시켜가지고 다시 발사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스페이스X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보적인 기술로서 시장을 독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갈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민간 우주 기업들과 최근에 접촉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했고 머스크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은 나사의 임무와 ISS 보급에 필수적이며 현재로선 미국이 자력으로 우주인을 보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으로 협박하는 거죠. 스페이스X의 공백은 미 우주 계획과 군사 정보 수집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정부 기관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블루 오리진, 로켓랩, 그리고 ULA 뭐 등이 있고요.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기업은 빼버릴게요. 있는데 있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떠오르면 로켓랩하고 블루 오리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각 기업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스페이스X 대체가 가능할까라는 내용을 보면 블루 오리진이 뉴그랜 로켓을 완성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대형 발사체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켓랩은 소형 위성 시장에서 이미 일부 점유율을 확보 중이다. 근데 중대형 위성 분야의 경쟁력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물론 블루 오리진은 이제 스페이스X하고 정말 이제 가격 단가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죠.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로켓랩이 그나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건 특수 위성을 발사하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가 이제 발사를 해서 지금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켓 뭐 재사용도 있겠지만 한 번 쌓으려면요. 한 번 쌓을 때마다 이 인공위성 제가 아까 전에 이제 1단 발사체, 2단 발사체 설명드렸잖아요. 이 1단 발사체에 인공위성 하나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막 20개 뭐 30개 뭐 보통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한 20에서 30개의 인공위성이 싹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이제 발사 그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이 스페이스X한테 로켓 발사를 이제 부탁할 때에는 사실상 다른 기업들하고의 인공위성들하고 이제 겹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 원하는 정확하게 고도 위에 내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쏴야 가격이 싸니까 너도 나도 그래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중에 같이 더 올려야 되니까 그죠?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근데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성을 정말 너 하나만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대형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기준이에요. 보통 인공위성은 이거 로켓 기술은
무거운 걸 탑재시킬수록 이 난이도 자체가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기술 같은 경우에 작은 인공위성은 지금 현재 비교적 추진체에 있어서는 조금 쉬운 기술이에요. 물론 뭐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기술은 좀 뛰어난 기술이지만 아주 중요한 건 로켓랩만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로켓랩은 한 기업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맞춤형으로 단독 발사 가능합니다. 그죠? 원하는 특정 궤도 위치에 정밀하게 투입이 가능해요. 그죠? 비용은 스페이스X에 비해서 엄청 비쌉니다. 뭐 이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 8배, 9배 비싸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싸도 이 사기업들은 안 쌓아올리겠지만 정부는 이야기가 다르죠. 아까 전에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로켓 안 쏴준다고 하면 지금 중국하고 우주 경쟁하는 시대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너네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나 발사 안 쏴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특수 인공위성을 누구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켓랩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꽤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발사하는 인공위성 같은 것들의 수주가 스페이스X가 아니라 이런 로켓랩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존에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나사에게 미국의 우주항공청 이제 나사에게 이미 받았었는데 이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와 계약한 로켓랩의 최근 이야기를 보시면요. 뭐 4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로켓랩은 나사의 미션 발사 업체로 선정되면서 2026년도 지금 현재 자신들의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다. 은하간 자외선 관측을 목표로 한다. 이런 특수 지금 현재 인공위성들을 이제 로켓랩을 통해서 발사하는 거죠. 정확한 궤도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죠? 우주의 밖을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저궤도도 아니고 좀 높은 궤도에 위에 올려놓겠죠. 회사는 나사의 지금 지속적 협업에 이력이 있으며 이번 미션도 새로운 프로그램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뭐 프로그램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매출은 1억 22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지만 주당 순손실은 예상보다 컸다. 생각보다 이제 워낙에 우주항공 기술 자체가 최근에 스페이스X가 흑자전하는 게 거의 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할 정도, 거의 뭐 최초 수준이죠. 저 규모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대선한 거고 웬만하면 우주항공 기업들은 원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랩 같은 경우가 이 수주를 계속 받다 보면 이제 이 스페이스X 대신해서 계속해서 수주를 계속해서 선정하다 보면 새로운 흑자 전환하는 로켓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주항공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군 발사차 등의 참여로 우주 산업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 입장에서 그냥 스페이스X가 그래도 자존심 구겨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기업이 국가가 하나의 사기업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뭐 엔비디아 같은 사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게든 HBM 여러 군데에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한 명이 독점해버리게 되면 가격을 심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가격 막 올리려고 하니까 삼성전자 대동에서 나 우리 삼성전자 거 쓸 건데 마이크론 거 쓸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격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주항공도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진짜 급할 때 쏠 수 있는 로켓은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스페이스X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 오리진을 제가 뭐 일단 제외시키긴 했는데요. 뭐 당장이 아닐 뿐이지 블루 오리진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의 독점은 일부 조금씩 정말 미세하지만 깨져나갈 가능성이 꽤나 높고요. 특히나 소형 시장에서는 꽤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주업체에게 다양하게 이 부품을 공급하는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직접 경쟁사들 중에서 미국의 본토 안에 공장 지어가서 납품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상태는 외국인만 매집하고 있고요. 기관계는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캔코 에어스페이스는 저는 지금부터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매출이 고속 성장할 때 기관기가 같이 따라잡으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인만 매집하다가 기관기가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케이스들을 최근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HD 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RF HIC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 RF HIC 뭐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즉 보여드리면 너무 기니까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좀 기대해봐도 될까 좀 예측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미국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기업들한테 배당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기대감이 생기면서 매출 성장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정부 정책이 원래 이번 연도 3월달, 4월달쯤 늦어도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분야에 돈을 쓸지 하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안이 이 지급이 될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6월달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감세 법안과 함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론이 나고 나면 예산안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나면 우주항공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될지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노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다음 회계년도가 미국의 회계년도도 보통 이제 9월,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9월 달이 마무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회계년도 전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10월 달 10월 달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 늦어져도 9월 전까지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지금 예산안이 7월 초 예산 통과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7월 9월 사이 만약에 이제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배정된 게 우주항공이 얼마 배정된지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나사의 수주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안 공개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기대가 돼서 6월 달에 잘 매집해 놓고 7월, 9월 사이 추가 상승을 노려보면 좋겠다. 보통 전통적으로 9월 달은 별로 좋은 증시는 아니기 때문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매력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대감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자료집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번 주 뭐 다음 주 뭐 계속 받아갈 수 있는 무료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 어플 아니면 말씀 안 드려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테마주 장마감 이후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되고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그냥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핸드폰 번호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그럼 종목 드릴게요. 이런 거 뭐 설문조사 하시면 종목 드릴게요 했다가 개인정보 다 털려서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 없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시면 매일 추천주 나옵니다. 시장에 따라 바로 올라갈 때 있고 좀 천천히 올라갈 때 있지만 확률 높기에 올라가는 종목들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률 한 80% 정도 됩니다. 매일 급등 지금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네 번째 자료집 클릭하시면 일단 유리기판 AI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이 있고요. 이번 하반기 대시상승 자료집은 이번 주 내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해당 자료집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데는 해당 뉴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 이슈와 함께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제가 원래 하는 김에 여러분들 시간 아끼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수익 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